왕의 직위를 가진 유방에게 면전에 대고 너는 무례하고 또 오만하다. 오늘은 초안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가 관중을 버리고 금이 환영하겠다며 동쪽으로 돌아가 버린 뒤 중국 대륙을 각 제후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와 그 나뉜 땅 중에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이자 험지 중에 험지인 파촉 땅을 받은 유방이 한판부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소하의 말을 듣고 결국은 파촉 지역에서 힘을 길러보기로 하였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봤었죠.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말미에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국사무쌍의 인재 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오늘은 그 한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그는 누구인가? 한신은 정확히 몇 년도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신의 정확한 출생연도나 출생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높은 집안의 귀한 자식이 아닐 거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귀족가의 자제들이나 지역의 주요 인사들의 자손들은 그 태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장성하여 성과를 이룬 이들에 대한 기록은 그 동네 주민들의 구전으로라도 남아 훗날 기록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신의 태생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군가의 주목을 받거나 이목을 끌만한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그가 평범하거나 혹은 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해주죠. 실제로 한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사기의 회음후 열전의 기록을 보면 회음후 한신은 회음 지역 사람이다. 천옷을 입던 시절, 즉 평민이던 시절에는 가난한 데다 행실이 좋지 않았으므로 관리가 되지 못하였고 또 장사를 하여 살 능력도 없었으므로 늘 남에게 빌어먹고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였다. 라고 적은 것을 보아 한신이 젊었을 적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또 별 볼 일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주변인들에게 밥이나 빌어먹고 살던 한신은 세상에 나갈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기원전 209년 진승 5광의 난이 일어나고 진승이 장초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워 통일 진나라와 거세게 반발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신이 있던 회음 지역 주변에는 회수라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당시 큰 세력을 이끌고 있던 항량,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 그 이름, 항우의 삼촌인 그 항량이 회수를 건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신은 빌어먹는 생활을 청산하고 항량의 군에 합류하게 되는데 아무런 기반도 없고 이름값도 없고 명문가의 자제도 아니었던 만큼 한신은 그냥 항량군의 별거 아닌 병사 나부랭이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항량은 앞선 이야기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스스로에 대한 무한 신뢰로 항우 없이 큰 전투를 벌이다 죽어버리고 항량이라는 리더를 잃은 항량군은 항우의 지위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 한신 또한 다시 항우의 아래로 편제되면서 일개 병사에서 집근랑이라는 하급 장교로 진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개 병사건 하급 장교건 말단이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신은 항우 아래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 대우를 받았고 당연히 그의 의견 또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죠. 나름 대장부의 꿈을 펼치기 위해 군입대를 결심했는데 나를 이따구로 대접한다고? 라는 생각이 든 한신은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한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누군가 하니 홍문회연에서 칼춤을 피해 도망간 유방이었습니다. 유방의 세력은 항우에 비해 작은 편이었고 비교적 작은 규모인 만큼 능력만 탁월하다면 빠른 진급을 할 수 있을 법한 약간 중소기업 같은 느낌의 유방군은 한신에게는 출세와 뜻을 펼치기 위한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한신은 항우를 버리고 유방에게로 넘어갈 것을 결심하지만 나름 패공이라는 기반을 가졌던 유방은 한신이 생각한 것만큼 구멍가게 사이즈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었어요. 한신은 유방군에 합류해서도 별 볼 일 없는 창고 관리직, 연호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송곳은 주머니 안에 있어도 곧 뚫고 나오게 되는 법, 우연한 기회로 유방의 최측근인 등공 하후영의 눈에 들게 되었고 결국 최측근의 라인을 타고 유방과 소하에게 소개되는 일생일대 찬스를 얻게 됩니다.
유방은 그냥 뭐 하후영이 좋은 애야 하니까 그럭저럭 높고 중요한 직책인 군량을 관리하는 도위, 뭐 시속도위의 자리에 한신을 앉혀놨는데 뭐 그다지 한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약간 잘나가는 중견기업 사장에게 상무이사가 사람 하나 추천해줬는데 낙하산 루트니까 어디 꼽아주긴 꼽아줘야겠는데 뭐 어디 자재팀 팀장 하나 자리 주긴 했지만 뭐 예의상 꼽아준 거지 능력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후영이 한신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했죠? 유방과 소하였죠. 하후영도 유방이 최측근이니 멍충이가 아닌 이상 멀쩡한 인재를 유방 한 명에게만 소개하는 것의 리스크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고 내정의 꼭대기에 있는 소하에게도 한신을 소개해줍니다. 한신에게는 이 대목이 바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자, 그렇게 한신이 활약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인 거 아니? 바로 지난 이야기에 나왔던 유방이 파촉 지역을 다스릴 것을 명받고 저기 유배지로 떠나와 항우 한판 붙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던 시점이었죠. 한신의 이야기가 드디어 지난 이야기의 시점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시 유방 세력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유방은 항우의 횡포로 관중 지역을 가장 먼저 점령했음에도 파촉이라는 멀고 먼 구석탱이의 땅까지 가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칼춤 한번 출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똑똑이 소하의 조언으로 그러한 생각을 접고 일단 세력을 키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윗대가리들의 마음이지 아랫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 오늘 내일을 살아야 하는 판에 이 고향 땅에서부터 머나먼 파촉 지역에 언제까지 우리가 버티고 또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실망과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1년 뒤 중원의 탈환 또는 3년 뒤 동진이라는 명확한 미래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말단 병사들은 파촉 지역에서 도망쳐 탈영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 고조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항, 즉 유방이 봉해진 지역인 파촉으로 떠나니 항우는 병사 3만으로 하여금 유방을 따르게 했으나 초나라와 다른 제후국에서 따로이 유방을 흠모해 따르는 자가 더 생기니 그 수가 수만 명이 되었다. 그들은 본국으로 진군하면서 이미 통과한 곳에 잔도를 태워 뒤를 노리는 다른 제후들의 병력을 방비했고 또한 동쪽으로 되돌아갈 뜻이 없음을 항우에게 표했다. 유방의 군이 남정에 도착하니 여러 장수들과 그 병사들은 도중에 도망간 이가 많았으며 병사들은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며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병사가 도망가는 일이야 병가지 상사 늘 있는 이름에도 이렇게 사기에 본기에까지 적어둔 것을 보면 그 도망가는 병사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유방의 세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주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머릿수야 어디서든 채울 수 있는 중국 대륙에서 병사들 도망가는 거야 또 뭐 언젠간 채워지겠거니 할 수 있죠. 때문에 유방은 병사들이 도망간다는 보고를 듣긴 했지만 그냥 마음 한켠이 쓰라릴 뿐 딱히 일을 열심히 막거나 하진 않았죠. 하지만 주요한 장수나 관리들이 도망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주요한 장수가 도망간다니 그 장수는 누구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사기 회음 후 열전, 즉 한신 열전의 기록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조금 긴 이야기지만 유방과 한신의 제대로 된 첫 대화 장면이기도 하거니와 이 초한지 이야기에서 큰 맥락을 쥐고 있는 유방, 소하, 한신의 됨됨이를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만 제외하고 쭉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소하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는데 소하는 한신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한왕, 즉 유방이 한중 땅을 봉지로 받아 그 수도인 남정에 이르렀을 때였는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 도망친 장수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한신은 당시 소하 등의 사람이 유방에게 자신을 여러 번 추천했으나 유방이 그를 중하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달아났다. 소하는 한신이 달아났다는 말을 듣자 유방에게 보고할 겨를도 없이 직접 한신을 뒤쫓아갔다. 그때 어떤 이가 유방에게 고하길 승상, 소하가 도망갔습니다. 하니 유방은 매우 화를 내며 양손을 잃은 것처럼 소하가 떠난 것을 슬퍼했다. 하루 이틀 뒤 소하가 다시 돌아와 유방을 만나자 유방은 분노와 기쁨으로 소하에게 말하길 그대는 왜 도망갔소? 라 물었다. 소하가 답하기를 신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어떤 이를 뒤쫓아간 것입니다. 하자 유방이 그것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소하가 다시 답하길 한신입니다. 하였다.
유방이 다시 꾸짖기를 그간 장수들 가운데 도망간 이가 수십 명인데 소하 그대가 쫓아간 적은 없었소. 한신을 쫓아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오 라 하였으나 소하가 다시 답하길 다른 장수들은 다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한신과 비견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왕께서 계속 한중 지역의 왕으로 있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한신은 쓸 곳이 없지만 천하를 놓고 다투려 한다면 한신이 아니고서는 믿으리가 없습니다 라 하였다. 유방이 말하길 나도 동쪽으로 나아가 천하를 다투고자 하오. 어찌 이곳에 오래 머무르겠소 하자 소하가 답하길 그렇다면 반드시 한신을 등용하시옵소서 라 했다. 유방은 소하의 말에 응하여 대답하기를 그대를 보아 한신을 장수로 삼겠소 하였다. 소하는 대답하였다. 장수로 삼을지라도 한신은 다시 떠날 것입니다. 이에 유방이 다시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대장군으로 삼겠소. 그제서야 소하가 대답하길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유방은 그 즉시 한신을 불러 대장군의 직위를 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소하는 이를 말리고 말하였다. 왕께서는 본래 오만하고 무례합니다. 대장군이라는 큰 직위를 임명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대장군을 부르려 하니 이런 자세로 인해 한신 같은 호걸들이 왕의 곁에서 떠나려는 것입니다. 필히 길이를 골라 목욕제계하고 제단을 세운 뒤 의식을 갖추어 직위를 내리시옵소서. 한왕 유방은 그러겠다고 답하였다. 후에 제단을 세우고 의식을 갖추자 많은 장수들이 기뻐하면서 제각각 스스로가 대장군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막상 대장군의 직위를 받은 것이 한신임을 보고 장수와 병졸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놀랐다. 좀 길었죠.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몇 곳 있었어요. 가장 먼저 아주 유명한 대사인 국사무쌍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죠. 나라 안에서 견줄자가 없다라는 뜻인 국사무쌍. 소하가 유방에게 한신을 등용하길 권고하면서 말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유방은 그 소하의 말을 들어 별 생각 없이 낙하산으로 넣어두었던 한신을 장군으로 등용하겠다고 말하죠. 사실 이 시점에서 한신이 유방군에 합류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를 장군으로 등용하는 것 또한 꽤나 파격적인 대우였어요. 소하가 도망간 사람까지 따라가서 잡아오는데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유방의 생각이었을 테죠. 하지만 소하의 생각은 좀 달랐죠. 소하는 한신이 겨우 장군 자리를 받자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를 대장군의 자리에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소하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를 대장군에 올리면 기존 유방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유방뿐만이 아니죠. 소하 스스로와도 한솥밥을 먹던 기존의 장수들을 모두 물먹이는 것과 같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한신의 기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미 힘의 균형이 깨진 항우를 상대하기 위해선 세력 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신을 대장군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장량이나 번쾌, 심지어 한신을 추천한 하후영마저도 한신이 대장군이 되었을 때 대단히 당황했을 테지만 나름 세력의 리더이자 왕의 직위를 가진 유방에게 면전에 대고 너는 무례하고 또 오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세인 소하의 추천을 받아 대장군에 오른 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세력 내의 분쟁 없이 한신이 유방 세력의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한신은 대장군에 오르고 드디어 대장군의 직책을 가지고 유방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 대목 또한 한신과 유방의 그릇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대목은 조금 구구절절한 내용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주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기 회음 후 열전의 기록입니다. 한신이 임명식을 마치고 자리에 오르자 한왕 유방이 묻기를 승상 소하가 대장군에 대해 자주 말하였는데 대장군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 하였다. 한신은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유방에게 물었다. 동쪽으로 나아가 천하를 다툰다면 그 상대는 항왕, 즉 항우지 않겠습니까? 유방이 그렇다 대답했다. 한신은 계속 묻기를 왕께서는 스스로 항왕과 비교하여 용감하고 사납고 어질고 굳센 점에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유방이 대답하기를 내가 항왕보다 못하오 하였다. 한신은 이 대답을 듣고 유방에게 2번 절하고 유방이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칭송하며 말하였다. 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은 앞서 항우를 잠시 섬긴 사람으로 말한다면 항우의 용기는 그저 필부의 용기이며 항우의 어질은 아녀자의 어질일 뿐입니다. 지금은 항우가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어 제후들을 신하로 삼았지만 좋은 관중 땅을 두고 팽성을 도읍으로 삼고 초나라 의제와의 약속을 저버렸으며 공적에 따라 제후들에게 분봉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땅을 나누었으니 제후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또한 항우의 군대가 지나간 곳에 학살이 끊이지 않아 천하의 민심이 등을 돌렸으니 지금 당장은 그의 위세에 눌려 천하가 따르는 척 하고 있지만 그 위세는 약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미 항우의 폭정과 진나라 세 장수가 나누어 가진 삼진의 백성들은 왕께서 진나라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는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시면 저 삼진 땅은 경문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왕 유방은 몹시 기뻐하며 한신을 너무 늦게 얻었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장수들에게 한신의 계책대로 진군할 것을 명하였다. 자, 유방과 한신의 대화 어떤가요? 앞선 소하와의 대화에서도 느꼈지만 유방은 신하들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하가 면전에서 무례하고 오만하다라고 할 때에도 한신이 임건하자마자 너는 항우보다 용감하지도 어질지도 사납지도 굳세지도 못하다라고 할 때 맞다라고 동의하죠. 만약 항우 앞이었으면 두 사람 모두 목이 잘렸을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유방이 앞에서는 잘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두 세력의 격차를 만들고 좋은 인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업고를 나누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용감무쌍하고 또 자신만만한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은 유방은 파촉 지역에 유배당한 분노를 몰아 동쪽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고 그렇게 기원전 202년 한나라 원년 8월 드디어 동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방이 앞을 막고 있는 과거 진나라의 세 장군이 점령하고 있는 관중의 삼진, 그리고 그 뒤를 버티고 있는 항우의 초나라. 드디어 진정한 초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될까요? 세력의 차이가 확실한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항우가 끝끝내 이기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쟁의 소막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한지 이야기는 여기까지.